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딴 건 필요 없어. 돈 내놔. 윤철우가 합격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증이었어요. 찢었습니다. 손으로요. 안 돼요. 윤서진이 소리쳤습니다. 23이었어요. 3년 동안 공부한 건데. 공부? 그딴 거에서 뭐해? 철우가 노트도 집어들었어요. 수업 노트였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겠네.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요. 제발. 그만하세요. 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건 제 전부예요. 전부? 돈도 못 버는 게. 라이터를 꺼냈어요.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탔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얼굴에서요. 피투성이었습니다. 맞았었거든요.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철우가 말했습니다. 그냥 빚이지. 갚아야 할. 나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았어요. 쟤를 끌어안으며요. 스승님, 꿈을 더 가져도 될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일어설 거라는 것을요. 재벌의 손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곧 복수할 거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23이에요. 법학도였습니다. 아니, 법학도예요. 지금도요.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요.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든요. 새벽 4시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랑비였습니다. 저는 산사에 있었어요. 청량사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작은 절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스승님이 계셨던 곳이요. 마당에 서 있었어요. 낡은 양복을 입고요. 아버지 양복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양복만 남았습니다. 사리탑 앞이었어요. 스승님이에요. 지연 스님이셨습니다. 3년 전에 입적하셨어요. 제가 20살 때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세 때요. 천애고하였습니다. 스님이 저를 거두셨어요. 절에서 살았습니다. 7년 동안요. 공부했어요. 스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문, 불경, 역사요. 그리고 법을요. 서진아, 법을 배워라. 왜요, 스님? 세상의 정의는 법에서 시작한다. 정의요? 그렇다.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 정의다. 저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갔어요. 장학금으로요. 법학과였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요. 그리고 오늘이요. 합격 발표일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했어요. 제 수험번호가 있었습니다. 합격이라고요. 울었습니다. 혼자 방에서요. 한참을요. 그리고 산사로 왔어요.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요. 그냥 걸었습니다. 산길을요. 2시간 걸렸어요. 절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어요. 새벽이었으니까요. 마당으로 갔습니다. 사리탑 앞에 섰어요. 주머니에서 합격증을 꺼냈습니다. 출력한 거였어요. 손에 들었습니다. 떨렸어요. 스승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았어요. 저 사법시험 붙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요. 스승님.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요. 제가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양복이 젖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법을 배웠어요. 정의를 배웠어요. 이제 약한 자들을 지킬 수 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리탑 앞에서요. 합격증을 든 채로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묵직했습니다. 낮았어요. 젊은이.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어요. 노인이었습니다. 60대 중반쯤요. 키가 컸어요. 백발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웠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누구 허락으로 이 절을 더럽히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남의 집 마당에 서서 우는 청년. 여기는 제게도 특별한 곳입니다. 특별? 자네가 뭘 안다고? 노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이었어요. 저는 지연 스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 노인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연 스님을 아십니까? 안다마다. 내 벗이었지. 벗? 그럼 선생님은? 최도영이다. 최도영.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었어요. 서진아, 세상에는 큰 사람들이 있다. 큰 사람요? 그렇다. 재벌, 정치인, 권력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지. 최도영. 재벌그룹 회장 출신이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스님의 벗이었군요.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됐네. 자네가 지연의 제자라면. 노인이 사리탑을 봤어요. 벌써 3년이구만. 네. 그리운가? 네. 나도 그렇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소리만 들렸어요. 무엇을 들고 있나? 합격증입니다. 사법시험이요. 합격했나? 네.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이름이 윤서진입니다. 윤서진. 기억하겠네. 네. 법조인이 되려나? 네. 판사를 지망합니다. 판사. 좋지.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노인이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정의. 지연이 그 말을 좋아했지.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알아야 하네. 무엇을요? 세상은 정의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권력, 돈, 인맥. 그것들이 세상을 움직이지. 하지만 자네는 믿겠지. 정의를. 네. 좋네. 그 순수함을 잃지 말게. 노인이 돌아섰어요. 어디 가십니까? 법당에. 지연을 뵈러. 저도 가도 될까요? 자네 절이기도 하지 않나. 함께 법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했어요. 향을 피웠습니다. 절을 했어요. 노인도 했습니다. 나란히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네. 세상에서 만나게 되겠지. 네. 그때까지 초심을 잃지 말게.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이 떠났습니다.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탔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마당에서요. 생각했어요. 이상한 만남이었습니다. 최도영. 스님의 벗이요. 재벌 출신이요.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정의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정의를요. 법을요. 스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요. 산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합격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요.
하지만 알 수 없었어요. 그날의 만남이요. 제 운명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최도영과의 만남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법연수원 입소 준비를 했어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보증인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천애고하였으니까요. 스님도 안 계셨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사로 갔어요. 청량사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오후 2시였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산길을 걸었습니다. 1시간 걸렸어요. 절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나왔어요. 노승이었습니다. 법장 스님이었어요. 지연 스님의 제자였습니다. 서진이구나. 스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왔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말해보게. 사법연수원 입소 서류에 보증인이 필요한데. 내가 해주지. 감사합니다, 스님. 법장 스님이 미소 지었어요. 사법시험 합격했다며?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지연 스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네. 사리탑에 다녀왔나? 네. 일주일 전에요. 그래. 자주 오게. 네. 그런데, 응? 그날 어떤 분을 만났어요. 누구? 최도영이라는 분이요. 법장 스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최 이사장을? 네. 지연 스님의 벗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네. 하지만, 네. 조심하게. 그분은 복잡한 분이시니 무슨 뜻인가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법장 스님이 돌아섰어요. 이제 가보게. 보증인 서류는 내일 보내주지. 감사합니다. 스님이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사리탑으로 갔습니다. 지연 스님이요. 합장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다녀갑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왔나? 돌아봤습니다. 최도영이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번엔 회색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인가? 네. 무슨 일인가? 사리탑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최도영이 다가왔어요. 저를 봤습니다. 날카롭게요. 자네 진짜 지연의 제자인가? 네. 의심스럽네. 무슨 말씀이신지. 증거가 있나? 증거요? 그렇네.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말이야.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럼 증명하게. 어떻게요? 지연 스님과의 관계를.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사진이 있었어요. 스님과 제가 함께 찍은 거요. 10년 전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최도영이 사진을 봤어요. 뭐래요? 언제 찍었나? 제가 10세 때요. 절에 온 해요. 그래. 최도영이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네. 뭐가요? 이 절 출입은 제한되어 있네. 네. 재단 소유거든. 허가 없이 들어오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자네는 관계없네. 이제 나가게. 이사장님. 왜? 저는 진짜 지연 스님의 제자입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절이 아니라 제 어머니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최도영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어머니? 네. 제 어머니가 이곳에서 돌아가셨어요. 언제? 제가 태어나자마자요. 이름이 최설아입니다. 최도영이 얼어붙었어요. 완전히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최설아요. 제 어머니 이름이요. 설아. 최도영이 뒷걸음질 쳤어요. 휘청거렸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부축했어요. 괜찮으십니까? 자네 어머니가. 네. 최설아예요. 최도영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풀었어요. 목탁이 나왔습니다. 작은 거였어요. 어머니 유품이었습니다. 스님이 주셨어요. 이게 뭔가? 어머니 목탁이에요. 최도영이 목탁을 받았습니다. 뒤집었어요. 뒷면을 봤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최설아. 최도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설아. 울고 있었어요. 노인이요. 이사장님? 내 딸이야. 내 딸. 네. 최설아는 내 딸이었어.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죽었다고 생각했지. 30년을. 잠깐만요. 그럼. 자네는. 최도영이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내 손자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완전히요. 손자? 그래. 설아의 아들. 아니. 이건.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아. 저한테 말 놓지 마세요. 소리쳤어요. 저는 윤서진이에요. 최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혈육이야. 아니에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뛰었어요. 절을 빠져나갔습니다. 산길을 내려갔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멈췄어요. 나무에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최설아. 제 어머니요. 최도영의 딸이라고요. 그럼 저는요. 최도영의 손자라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윤 씨였어요. 어머니가 최 씨였군요. 결혼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성을 따랐고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절에 있었을까요? 왜 최도영은 몰랐을까요? 30년간 죽은 줄 알았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앉았습니다. 바닥에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이냐? 최도영이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법장 스님께 들었네. 만나자. 이야기해야 한다. 싫어요. 서진아. 저는 윤서진이에요. 최가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 무슨 진실이요? 내 어머니에 대해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재단 사무실로 오게. 주소는 문자로 보내겠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였어요.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혈육이라고요. 최도영의 손자라고요. 재벌가의 핏줄이라고요. 저는 그냥 법학도였는데요. 고아였는데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저는 산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불안한 얼굴로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요. 어머니가 누구였는지요. 그리고 왜요. 왜 저를 낳고 돌아가셨는지요. 다음 날 오후 3시. 재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이었어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20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깨끗했습니다. 고급스러웠어요.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속 있으신가요? 네. 최도영 이사장님이요. 성함이요? 윤서진입니다. 직원이 전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이었어요. 큰 문이 있었습니다. 노크했어요. 들어오게. 최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이 컸어요.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최도영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왔구나. 네. 앉게.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았어요. 최도영도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차 마실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 침묵이 흘렀어요. 어제는 놀랐겠지. 네. 나도 그랬네. 설아 이야기를 하겠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최도영을 봤습니다. 내 어머니. 최설아는 내 딸이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게 있지. 뭔가요? 왜 절에 있었는지. 들어보게. 최도영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23이었어. 30년 전이지. 네. 집을 나갔어. 어느 날 갑자기. 왜요? 나와 싸웠거든. 무슨 일로요? 결혼 때문이었지. 최도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난 재벌 집안이었네. 정략 결혼이 당연했어. 설아에게도요? 그렇지. 하지만 설아는 거부했어. 그래서요? 도망쳤지. 집을. 어디로요? 산사로. 청량사로. 저는 숨을 멈췄어요. 출가했어. 승려가 됐지. 어머니가요? 그래. 지연 스님이 받아주셨어. 난 분노했네. 가문의 굴욕이었으니까. 그래서요? 모든 기록에서 지웠어. 설아를. 지웠다고요? 가족 사진, 호적, 모든 것. 어떻게 그럴 수가. 그게 재벌가야. 체면이 전부지. 최도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후회했네. 너무 늦게. 언제요? 설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아셨어요? 지연 스님이 편지를 보내셨어. 10년 후에. 10년 후요? 그래. 설아가 죽고 10년 후. 왜 그렇게 늦게요? 설아가 부탁했대. 알리지 말라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부터 난 매달 산사를 찾았네. 그래서 절에 자주 오셨군요. 그렇네. 속죄하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 설아에게 비밀이 하나 더 있었어. 뭔가요? 최도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걸 보게. 집어들었습니다. 후원 내역서였어요. 이게 뭐죠? 설아가 남긴 거야. 익명 후원. 후원요? 매달 100만 원씩. 고시 준비생 1인에게. 누구요? 윤서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요? 그래. 자네였어.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익명이었으니까. 언제부터요? 자네가 대학 들어간 해부터. 그럼 5년 동안요? 그렇네. 저는 서류를 봤어요. 떨렸습니다. 매달 100만 원. 5년이면 6천만 원이었어요. 어머니가요. 그래. 설아가 자네를 후원했어. 어떻게 저를 알았죠? 지연 스님이 알려주셨겠지. 그리고 이것도.
최도영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았어요. 설아가 남긴 마지막 편지야. 읽어도 돼요? 자네 앞으로 온 거야. 받았습니다. 펼쳤어요.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서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어른이 되어 있겠구나. 엄마는 내 곁에 없지만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법을 공부하고 있구나. 잘했어. 법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야. 그걸 잊지 마. 검사가 되거라. 약한 사람을 위한 법이 되어라. 엄마가 못다한 꿈을 내가 이뤄주렴. 사랑한다, 서진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한참을 울었습니다. 최도영이 기다려줬어요. 말없이요. 진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여주셔서. 당연한 거야. 자네 어머니니까. 근데요. 응? 어머니가 왜 저를 직접 키우지 않으셨을까요? 최도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말하기 어렵네. 알고 싶어요. 자네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요? 윤태식. 기억하나? 네. 10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문제였어. 무슨? 도박꾼이었거든. 제 얼굴이 굳었어요. 빚이 많았어. 사채까지. 설아는 자네를 지키려 했지. 그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절에 맡기신 거군요. 그렇네. 태식이는 몰랐어. 설아가 어디 있는지. 그럼 아버지는 자네만 키웠지. 하지만 빚이 늘어났어. 얼마나요? 3억. 3억요? 그래. 사채였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태식이 죽을 때 자네가 담보였어. 뭐라고요? 빚의 담보. 자네였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슨. 사채업자들이 아직 자네를 찾고 있어. 지금도요? 그렇네. 10년이 지났지만. 하지만 저는 미성년자였잖아요. 그들은 상관없어. 법을 안 따르니까. 저는 일어섰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진정하게. 진정하라고요? 제가 담보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는 거야. 뭐라고요? 3억. 내가 갚아주지. 저는 최도영을 받습니다. 대신? 대신은 없네. 거짓말 마세요. 재벌가는 공짜가 없잖아요. 최도영이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역시 설아의 아들이구나. 말씀하세요. 조건이 뭡니까? 최가로 들어오게. 뭐? 성을 바꾸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인정만 하게. 인정요? 내 손자라는 걸. 그게 다예요? 그렇네. 믿을 수 없어요. 믿게. 왜 그러시는데요? 설아 때문이야. 내가 지키지 못한 딸. 자네만이라도 지키고 싶네. 저는 고민했습니다. 3억. 엄청난 돈이었어요. 혼자 갚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가에 들어간다는 건요. 제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얼마나? 일주일만요. 좋네. 생각해보게. 나왔습니다. 재단 사무실을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요. 아버지의 빚이요. 최도영의 제안이요.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서진 맞나? 낯선 목소리였어요. 남자였습니다. 거칠었어요. 누구십니까? 윤태식 알지? 내 애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빚 갚을 때 됐어. 10년 지났으니까. 저는 3억. 이자 포함하면 5억이야. 5억요? 한 달 안에 갚아. 안 그러면 알지. 담보는 내 몸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떨렸습니다. 완전히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켜졌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고립됐습니다. 선택해야 했어요. 최가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혼자 버틸까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5억은 너무 컸어요.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불안한 얼굴로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결정하지 못했어요. 최가에 들어갈지요. 아니면 혼자 버틸지요. 매일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고민만 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원룸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6평이었습니다. 책상이 있었어요. 법전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부하던 책들이요.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쿵쿵. 거칠었어요. 불안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이요. 낯익었어요. 누구십니까? 날 모르겠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래. 내 애비야. 윤철우였습니다. 제 친부요.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10세 때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죽긴 뭘 죽어. 살아있어. 어떻게? 들어가자. 밖에서 얘기할 순 없지. 밀고 들어왔어요.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허름하네. 이게 내가 사는 곳이야? 네. 쯧쯧. 그래도 대학은 나왔다며? 네. 법대? 네. 쓸데없는 짓 했네. 제 가슴이 아팠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당연하지. 돈요? 내 빚 알지? 3억. 내 엄마 죽으면서 사망보험금 나왔다는 거 알고 있어. 꽤 많이 받았다던데. 내 빚 갚는 데에 보태게 내놔. 갚아야지. 하지만 저는 내가 담보야. 내가 갚아야 해. 저는 미성년자였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법은 약자 편이 아니야. 철우가 책상으로 갔어요. 법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딴 거 공부해서 뭐해? 제 꿈이에요. 꿈? 돈도 못 버는 꿈? 판사가 될 거예요. 판사? 철우가 웃었어요. 비웃는 거였습니다. 내가? 빚쟁이 아들이? 웃기네. 정말. 법전을 집어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만둬. 공부 같은 거. 안 돼요. 뭐? 이건 제 인생이에요. 인생? 내 인생은 빚 갚는 거야. 철우가 서랍을 열었어요. 뒤졌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돈 있는지 보는 거지. 없어요. 거짓말 마. 대학생이면 알바라도 하잖아. 통장을 꺼냈어요. 제거요. 이게 뭐야? 제 통장이에요.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우가 밀쳤어요. 넘어졌습니다. 바닥에요. 50만 원? 이게 다야? 그게 제 전부예요. 전부? 웃기네. 통장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거 가져갈게. 안 돼요. 그건 다음 달 월세예요. 월세?
그딴 거 나한테 중요해? 일어났습니다. 달려들었어요. 돌려주세요. 철우가 저를 밀쳤습니다. 세게요. 책상에 부딪혔어요.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아, 손으로 머리를 눌렀습니다. 나약한 새끼. 철우가 책상을 봤어요. 서류가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야? 합격증이에요. 합격증? 사법시험이요. 철우가 합격증을 받습니다. 찢었어요. 손으로요. 이딴 건 필요 없어. 안 돼요. 돈이나 내놔. 노트도 집어들었습니다. 수업 노트였어요. 3년 동안 정리한 거요. 이것도 필요 없겠네.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닥쳐. 한 장씩요. 찢어서요. 바닥에 던졌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넌 내 아들도 아니야. 내 엄마가 날 버렸어. 절에 가버렸지. 어머니는. 입 닥쳐. 철우가 라이터를 꺼냈어요. 불을 붙였습니다. 찢어진 종이에 던졌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안 돼. 달려들었어요. 불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우가 저를 때렸어요. 주먹으로요. 얼굴에요. 넘어졌습니다. 코에서 피가 났어요. 조용히 있어. 불이 번졌습니다. 합격증이요. 노트가요. 책이요. 모두 탔어요. 저는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스승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꿈을 더 가져도 될까요? 철우가 나갔어요. 다음엔 돈 준비해놔. 안 그러면 다시 온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피투성이 얼굴로요. 일어났습니다. 불을 껐어요. 쟤만 남았습니다. 검게요. 손으로 주웠어요. 노트 조각을요. 하나하나요.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스승님. 울었어요. 소리내어요. 한참을요. 방은 엉망이었습니다. 제 인생도요. 무너졌어요. 완전히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쟤를 보며요. 무력했습니다. 분노도 느꼈어요. 최고조였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도영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서진아, 괜찮나? 연락하게. 괜찮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됐습니다. 잠들 수 없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일어서야 한다고요. 다시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투성이 얼굴이었어요. 멍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타올랐습니다. 분노로요. 결심으로요. 다시 일어서겠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반드시. 씻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걸었습니다. 어디론가요? 산사로요. 청량사로요. 스승님께 가야 했어요. 힘을 얻어야 했습니다. 2시간을 걸었어요. 산길을요. 도착했습니다. 절이 조용했어요. 마당으로 갔습니다. 사리탑 앞에 섰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합장했어요. 스승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렸어요. 저 무너졌어요. 완전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어요.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법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겠어요. 반드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눈물이었어요. 슬픔이 아니라요. 결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빛이 사리탑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최도영에게요. 받았습니다. 서진아? 네. 괜찮나? 어제 왜 연락?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최가에 들어가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실한가? 네.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빚만 갚아주세요. 다른 건 원하지 않습니다. 알겠네. 그리고 하나 더요. 뭔가? 윤철우를 찾아주세요. 내 아버지. 네. 응징하고 싶습니다. 알겠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산사를 내려갔어요. 새로운 다짐을 안고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약했던 청년이 아니었어요.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복수할 거예요. 철우에게요. 사채업자들에게요. 그리고 이기겠어요. 법으로요. 정의로요. 스승님께 약속했으니까요.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반드시요. 사흘 후였습니다. 최도영이 연락했어요. 찾았네. 윤철우를. 어디 있습니까? 강북. 쪽방촌이야. 주소 보내주세요. 같이 가지. 혼자 가겠습니다. 위험해. 괜찮습니다. 주소를 받았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1시간 걸렸습니다. 내렸어요. 낡은 동네였습니다. 골목이 좁았어요. 쪽방촌이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어요.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낡았습니다. 삐걱거렸어요. 문을 찾았습니다. 302호요. 노크했어요. 누구? 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윤서진. 문이 열렸어요. 철우가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왔어? 네. 돈 가져왔나? 아니요. 뭐? 질문하러 왔어요. 철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질문? 네. 어머니에 대해서요. 들어와. 방은 작았습니다. 지저분했어요. 술병이 널려 있었습니다. 앉았어요. 바닥에요. 철우도 앉았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어머니가 누구예요? 최설아. 알잖아. 왜 절에 있었어요? 철우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도망쳤지. 날 버리고. 왜요? 난 가난뱅이였거든. 도박꾼이고. 설아는 재벌 딸이었어. 최도영의 딸.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럼 알겠네. 신분 차이. 철우가 술을 마셨어요. 사랑했어. 진짜로. 하지만 설아는 날 떠났어. 임신했는데도. 저를요? 그래. 너. 철우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무언가 꺼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낡았어요. 이거 봐. 건넸습니다. 받았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여자가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요. 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어머니. 최설아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따뜻하게요. 저를 안으며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보는 거지. 네. 설아가 날 떠나기 전이야. 내가 2살 때. 어머니. 이렇게 웃으셨구나. 그래. 널 사랑했어. 그런데 왜? 왜 떠났냐고? 네.
철우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팔려고 했거든. 뭐라고요? 너를 팔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빚 때문이야. 3억. 저를 팔아서 갚으려고요? 그래. 설아가 알았어.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맞아. 너를 데리고. 철우가 술을 또 마셨습니다. 절로 갔지. 지연 스님한테. 숨었어. 날 피해서. 그리고 죽었어. 너를 낳다가.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렇지. 내 탓이야. 아니. 난 널 미워했어. 설아를 빼앗아갔으니까. 철우가 저를 봤습니다. 차갑게요. 하지만 쓸모가 있더라. 뭐가요? 담보로. 지연 스님이 날 찾아왔어. 내가 10세 때. 그때 죽은 척 하셨군요. 그래. 사라졌지. 왜요? 너한테서 벗어나려고. 귀찮았거든. 저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요. 저는 폐기물이었군요. 뭐? 아버지한테 짐이었어요. 쓰레기였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저를 안으며요. 어머니,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미안해요.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철우는 보고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정했어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게요. 돈은 곧 줄 거예요. 최도영 이사장이. 그래? 재벌 할아버지가? 네. 좋네. 빨리 갚아. 나왔습니다. 방에서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걸었습니다. 어디론가요?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어요. 목숨을 걸고요. 아버지는 저를 팔려고 했고요. 저는 폐기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켜줬어요. 절로 데려가서요. 안전하게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 때문에요. 눈물이 또 났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요. 어머니, 저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정의를 실현할게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제 생명을요.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비가 내렸습니다. 사진이 젖었어요. 품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어요. 걸었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안고요.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며요. 과거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요. 가족은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선택하겠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길을요. 법을요. 정의를요. 반드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도영이 전화했어요. 재단으로 오게. 무슨 일이십니까? 직접 봐야 할 게 있네. 알겠습니다. 오후 3시에 도착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이었어요. 최도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두꺼웠습니다. 앉게. 앉았어요. 이걸 보게. 서류를 밀었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출생 서류였습니다. 제거요. 이게 뭡니까? 자네 출생 기록이야. 펼쳤습니다. 읽었어요. 모친 최설아. 부친 윤철우. 출생지 청량사. 특이사항 불법 입양 의심. 불법 입양이요? 그렇네. 철우가 자네를 정식으로 입양하지 않았어. 무슨 뜻이죠?
법적으로 자네는 철우의 아들이 아니야.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는 최설아의 아들이지. 최가의 혈육이고. 하지만 철우는 자네를 이용만 한 거야. 담보로. 최도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받았어요. 폭행 기록이었습니다. 철우이요. 10년 동안 자네를 때렸어. 기록이 남아있네. 어떻게 하셨어요? 조사했지. 병원 기록, 이웃 증언. 그리고 이것.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횡령 기록이었어요. 철우는 자네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제 명의로요? 그래. 미성년자였을 때. 얼마나요? 2억. 2억이요? 불법이지. 미성년자 대출은 안 되니까. 최도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철우는 범죄자야. 완전한. 자네를 착취했어. 체계적으로.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떨렸어요.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우의 범죄가요.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심판하지. 심판요? 그래. 법정에서 최도영이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갔어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난 딸을 잃었네. 설아를. 하지만 손자를 얻었어. 자네를. 이사장님. 설아가 목숨 걸고 지킨 자네의 꿈. 그 꿈을 내가 지키겠네. 돌아봤습니다. 저를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했지? 네. 그럼 되게 해주지. 어떻게요? 내 힘을 쓰겠네. 전부. 최도영이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이사 불러. 네, 이사장님. 잠시 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였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소개하지. 법무이사 강민수야. 안녕하십니까? 앉게. 강민수가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준비했습니다. 뭘요? 최도영이 저를 봤습니다. 특별수사 TF야. TF요? 그래. 윤철우를 잡기 위한. 어떻게요? 내 인맥을 동원했지. 인맥이요? 로펌, 언론, 검찰. 최도영이 미소 지었어요. 차갑게요. 재벌의 힘이야. 이게.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불법 장기담보, 폭행, 횡령, 미성년자 후견 착취. 모두요? 네. 증거 충분합니다. 언제 체포하나요? 내일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내일요? 그렇네. 공개 체포야. 최도영이 말했습니다. 언론에 공개할 거야. 왜요? 본보기로 만들려고. 본보기요? 그래. 약자를 착취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자네에게도. 저요? 법이 뭔지 보여주려고. 최도영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법은 약자를 지키는 거야. 하지만 힘이 필요하지. 그 힘을 내가 줄 거야.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네. 가족이니까.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 재벌 회장 최도영, 특별수사 TF 발족. 미성년자 착취 범죄자 윤철우 체포. 화면에 철우가 나왔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윤철우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미성년자를 착취했습니까? 철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차에 탔어요. 떠났습니다. 저는 TV를 봤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요. 최도영이 옆에 있었어요. 어떤 기분인가? 복잡합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정의가 실현됐어요. 그래.
법이 이긴 거야.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최도영 이사장 손자 윤서진 법적 후견인 신청. 사법연수원 입소 지원 약속. 재단 장학금 1억 원 지원. 제 이름이 나왔어요. 얼굴도요. 윤서진 씨는 사법시험 합격자로 최설아 씨의 유일한 아들. 최도영 이사장의 손자. 세상이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요. 최가의 혈육이라는 것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기들이었어요. 축하 문자였습니다. 서진아, 축하해. 재벌 손자였어? 대박이다. 하지만 저는 복잡했어요. 기쁘지만 않았습니다. 최도영이 말했습니다. 부담스럽겠지. 조금요. 하지만 자네는 자네야. 무슨 뜻이죠? 최가의 손자지만 윤서진이기도 하지. 자네 꿈을 잊지 마. 네. 법조인이 되게. 약속하겠습니다. 최도영이 웃었습니다. 따뜻하게요. 설아가 기뻐할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라고요. 최도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네, 서진아. 일주일 후. 법정이었습니다. 철우의 재판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최도영도 옆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윤철우. 철우가 일어섰어요. 초췌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네. 모두요? 네. 모두 제가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그렇다면 형을 선고하겠습니다. 징역 10년. 집행유예 없음.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쿵. 끝났습니다. 철우가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서요. 저는 봤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복수도요. 분노도요. 그냥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도영이 물었어요. 어떤가? 후련합니다. 그래. 하지만 슬프기도 해요. 왜? 아버지였으니까요. 한때는. 그렇겠지.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산사에 가고 싶어요. 청량사. 네.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러자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산사로 향했어요.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철우는 무너졌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최가의 손자로서가 아니라요. 윤서진으로서요. 법조인의 꿈을 가진 청년으로서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특별 재판이 열렸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대법정이었어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객이요. 기자들도 많았어요.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생중계였어요. 전국으로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도영도 방청석에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인 윤철우를 입정시키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철우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초췌했어요. 한 달 사이 많이 늙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피고인 일어서시오. 철우가 일어섰습니다. 혐의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 윤철우는 미성년자 윤서진을 불법으로 후견하며 10년간 폭행, 착취, 횡령을 자행했습니다. 피해액은 총 5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인신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무기징역. 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철우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애를 키웠습니다. 소리쳤어요. 10년 동안 키웠어요. 내 자식이라고. 내가 먹이고 재웠어요.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철우는 계속했습니다. 윤서진은 내 아들이에요. 내가 키웠다고. 권리가 있어요. 나한테. 저는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증인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허가합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윤서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철우가 소리쳤어요. 뭐? 키운 게 아닙니다. 가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맞았어요. 이유도 없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 봤어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요. 담보로 팔려고 했습니다. 5억에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요. 법조인이 되고 싶었어요.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주신 저를요. 피고인은 파괴하려 했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철우를 봤습니다. 똑바로요.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앉았습니다. 법정이 박수로 터졌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진정됐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명확합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명백합니다. 선고하겠습니다. 철우가 떨었어요. 피고인 윤철우. 아동학대, 폭행, 횡령, 인신담보 혐의.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왔어요. 쿵. 또한 전 재산을 몰수합니다. 피해자 윤서진에게 5억 원을 배상하시오. 쿵. 끝났습니다. 철우가 무너졌어요.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경호원들이 그를 끌었어요. 날 놔. 난 억울해. 서진아.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않았어요. 철우는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에서요.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이겼다. 잘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도영이 다가왔어요.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어. 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윤서진 씨, 소감이 어떠십니까? 후련합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겠습니다. 최도영 이사장님과의 관계는 할아버지입니다. 제 가족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재벌 권력의 올바른 사용. 윤서진 법조인의 꿈 이어가. 일주일 후 국회였습니다. 최도영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 최도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법안을 발의합니다. 피후견인 인권보호법입니다. 카메라가 그를 비췄어요. 이 법은 제 딸 최설아의 이름을 따 설아법이라고도 불릴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이 법은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아동을 보호합니다.
착취와 학대를 막습니다. 제 손자 윤서진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요. 최도영이 저를 봤습니다. 서진아, 나와 보게. 일어섰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윤서진입니다.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곧 법조인이 될 것입니다. 설화법이 통과되면 저 같은 아이들이 보호받을 겁니다. 법이 그들을 지킬 겁니다. 꿈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환호가 터졌습니다. 한 달 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어요. 피후견인 인권보호법, 일명 설화법이었습니다. 전국이 환영했어요. 획기적인 법, 아동 인권의 진전, 최설화를 기억하며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요. 최도영이 옆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겠지. 할아버지. 응?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천만에. 가족이니까. 가족.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최도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거라. 법조인으로서.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주. 사법연수원 입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정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 보였어요. 당당했습니다. 최도영이 함께 갔어요. 긴장되나? 조금요. 잘할 거야. 노력하겠습니다. 설아가 보고 있을 거야. 네. 알아요. 입소식이 시작됐습니다. 동기들이 모였어요. 100명이었습니다. 원장이 연설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법조인입니다.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약자를 지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쳤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스승님, 꿈을 이뤘습니다. 이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법으로요. 평생요. 식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최도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이제 산사에 갈까? 네. 가고 싶어요. 차에 탔습니다. 산사로 향했어요. 청량사요. 도착했습니다. 마당으로 갔어요. 사리탑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어머니. 저 법조인이 됐어요. 약속 지켰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최도영도 옆에 무릎 꿇었어요. 함께 절했습니다. 설아야, 내 아들 잘 컸다. 고맙다. 이제 편히 쉬어라. 바람이 불었어요. 상쾌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법조인으로서요. 최가 손자로서요. 하지만 무엇보다요. 윤서진으로서요. 꿈을 가진 청년으로서요.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한다는 걸요. 증명했습니다. 법이 승리한다는 걸요.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요. 제 차례였습니다. 정의를 실현할 차례요. 약자를 지킬 차례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법정에서요. 진실을 위해서요. 정의를 위해서요. 평생요.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검사로 임관했어요.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신입 검사였어요.
매일 출근했습니다. 아침 8시예요. 집에서 나왔어요. 최도영이 마련해준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거울을 봤습니다. 검사 배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계셨으니까요. 스승님도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처럼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직업에 도착했어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동료들이 있었어요. 서진아, 어제 사건 어떻게 됐어? 송치했어요. 증거 충분했거든요. 잘했네.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서류를 검토했어요. 피의자를 조사했습니다. 증거를 분석했어요. 하나하나 신중하게요. 법은 정확해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최도영이 연락했어요. 점심 먹자. 네, 할아버지.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최도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나? 네. 바쁘지만 좋아요. 그래. 일이 재미있나? 네. 의미 있어요. 다행이구나. 식사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요즘 무슨 사건 맡았나? 아동학대 사건이요. 최도영의 표정이 굳었어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 잘하고 있어. 할아버지. 응? 감사해요. 항상. 뭐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믿어주셔서요. 최도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만에. 내가 잘해서야. 하지만 할아버지 없었으면 있었을 거야. 내 안에 설아가 있으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네. 어머니를 닮고 싶어요. 이미 닮았어. 많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주말에 산사 갈까? 좋아요. 그럼 토요일에. 네. 헤어졌습니다.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서진아, 술 한잔 할래? 다음에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알았어.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어요. 도착했습니다. 산길을 걸었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왔었거든요. 절이 보였어요.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장 스님이 계셨어요. 서진이구나. 스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 네. 검사 일은 어떤가? 좋습니다. 보람 있어요. 다행이로구나. 지연 스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네. 사리탑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검사가 됐어요.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였던 시절이요. 폭력에 시달리던 때요. 합격증을 불태우던 순간이요. 모든 게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일어섰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검사였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컥했어요. 고마워요. 살게 해주셔서요. 꿈을 주셔서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졌어요. 일어섰습니다. 법장 스님이 다가왔어요. 서진아. 네. 지연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지.
뭐라고요? 법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 잊지 마라. 내가 지키는 건 법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람이야. 약한 사람들.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절을 나왔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교훈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제가 누군가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약한 사람들을요. 법으로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최도영과 함께 산사에 왔어요. 함께 사리탑 앞에 섰습니다. 최도영이 말했습니다. 설아야, 내 아들 잘 컸어. 아니, 최도영이 저를 봤어요. 내 아들아, 이제 시작이다.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할아버지,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어. 내가 있고, 사명이 있지. 법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 설아이, 눈물이 흘렀어요. 네, 알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약자를 지키는 검사가 됩니다. 반드시요. 최도영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할 거야. 넌 설아의 아들이니까. 새벽 종소리가 울렸어요. 맑았습니다. 울림이 산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무너진 삶 위에요. 새로운 법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사랑이요. 새로운 희망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는 것을요. 선택이라는 것을요.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법은요. 약자를 지키는 거라는 것을요.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요. 반드시요. 산사를 내려왔습니다. 최도영과 함께요. 손을 잡고요. 할아버지와 손자로서요. 가족으로서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제 삶이요. 윤서진의 삶이요. 검사의 삶이요. 희망찬 삶이요. 그리고 이제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너져도 일어설 수 있다고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꿈을 가지라고요. 정의를 믿으라고요. 법은 약자의 편이라고요. 반드시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